파란 부분은 높이가 낮은 데고, 이 노란 부분은 위도가 높은 데거든요. 인류가 발생지가 인류가 어디서 났느냐? 토스카나 호수 주변에 거의 완벽한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인간이 뭐 그 화석이 발견됐다고 거기가 뭐 인류의 발생지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유전 그 미토콘드리아를 체크도 하고 인간의 화석을 검증해 봤을 때 인류가 여기서 아프리카 동부 고원지대, 여기가 어떤 데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죠. 세랑게티, 마사이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발견된 데가 남아공역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전체로 인류의 최초의 발생지입니다. 제가 세웠던 가설이 틀려서 제가 세웠던 가설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 흑인과 백인은 좀 구분이 있다.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다. 그런데 최근의 논문들은 흑인과 백인은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뭐랄까 할까, 이게 변이가 여기에 흑인이라고 있고 여기에 백인이 여기에 있고 흑인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변화 속도는 야래는 백인에서부터 검은 게 좀 들어가 섞여 전부 다 미세하게 전부 섞여 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백인이라는 게 없고 엄격하게 흑인이 없고 흑인 속에서 백인이 되고 다 연속되어 있지, 엄격하게 흑인이다 백인이라 구분할 만한 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펙트럼. 예, 연속돼.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열대지방 적도에서부터 북극까지 이 태양의 광선이 이 적도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가면서 점점 가면서 점진적으로 태양의 광선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적외선이 점점 옅어진다는 겁니다. 적외선이 옅어지는 것만큼 피부색도 옅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계량적으로 분석했던 사람이 이제 브론스키라는 사람이, 헤일리하고 브론스키라는 사람이 그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 나사의 두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적도 위도마다 변하는 데 따라서 그 적외선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피부는 어떻고 또 적은 데는 어떻고 이렇게 변화를 쫙 분석을 해보니까 피부색하고 그걸 하더라. 태양광선을 얼마나 세우느냐에 따라서 흑인으로 되느냐 백인으로 되느냐 그거지. 지금 우리가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백인이 된 거는 울트라바이올렛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 된 거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북쪽에 산다든 40도 이북 아유 태양광선이 적은 데서 계속 옷을 입고 살면 백인으로 갈 수 있죠. 또 거꾸로 우리가 더 열대지방 같은데 그 아프리카의 뭐 남아공 같은데 적도지방에 가서 계속 산다 하면 우리도 색깔이 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이제 진화될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위도하고 피부 색깔은 직결되는 거다. 그래서 인류가 가만히 놔둬도, 가만히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혼혈을 하지 않아도 백인과 흑인 사이에는 그 무한한 연속적이지 끊쳐 있지,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인종이 끊쳐 있지 않다 하는 게 현재 현재 인류학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인류의 기본적.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인류가 백인이다 흑인이다 하는데 우리가 뭐 아시아인은 뭐 한국인은 머리가 좋고 뭐 이스라엘은 머리가 좋고 뭐 흑인들은 IQ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그 사회과학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인류도 어떤 인종도 어떤 다른 인종보다 우수하다는 증명을 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수없이 하려고 하면 우수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집단 간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도 한국인 안에 우수한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고 머리 나쁘고 이런 차이는 집단 안에는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차이는 후천적으로 교육의 차이에서 온다. 교육.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어떻게 뭐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IQ의 차이라는 것도 IQ의 차이를 뭐 선천적으로 머리가 하면 그 차이는 없다 하는 게 21세기, 20세기의 소위 그 문화인류학에서 대과제가 사회과학에서 대과제, 그게 없다고 하고 모든 것을
영구의 기차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3,000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 3,000년 동안 인간의 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게 전제입니다. 했죠. 뭐 부분적으로 우리가 약간은 진화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진화의 흔적 같은 거는 우리는 지금 생우유 자시고 아무렇지도 않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생우유 자셔가지고 아무런 뭐 설사를 한다든가 뭐 아무런 관계 없는 분. 한 분이 두 분 괜찮아요? 나는 우유만 생우유 먹으면 설사해요. 이 우리가 그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7%밖에 없어요. 그 소화를 효소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진화를 해가지고.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요 85%가 그 생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태어나요. 그동안에 유럽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소젖을 먹고 소의 우유를 먹고 그것이 몸에서 균이 되가 그게 진화를 한 거죠. 또 열대지방에 가면요 마라리아가 안 걸려요. 마라리아 하는 그 옛날 우리가 초학이라고 그랬죠. 그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뭐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한 30% 되는 사망률을 갖고 있는 그런 병인데 열대지방에는요 그 시클 헤모그로빈이라고 그러는데 피 속에 그 헤모그로빈이 동그랗는데 얘들은 그 열대지방에 사는 흑인들은 여기 나트의 고리처럼 이렇게 꼬꾸라지에 붙어 있어. 이렇게 헤모그로빈에.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은 사람의 활동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라, 뭐 아침에 뭐 헬스하러 가라, 쫓아가라, 뭐 이런 게 해서 잘 못해. 일찍 일어나지도 안 하고 뭐 늦잠 자고 뭐 또 일어나 게을하다 그래. 한말로 우리말로 하면 게을하다 그래. 게을한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그 시클 호르몬이 있는 그 흑인들은 그 마라리아에 안 걸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화는 했지만 근본적 사회과학의 파라다임을 바꿀 만한 육체의 변화는 진화는 하지 않았다. 그 과정을 해야 역사시대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역사시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김유신 장군은 뭐 정말 지금보다 창문도 안 깎고 막 화랑도 정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전쟁을 했던 것 이리 생각하면 안 된다. 다 겁냈다는 거죠. 전쟁하면 겁내고 죽을지 모르다 겁을 내고 뭐 그런 공동체 생활을 다 생각하면서 그 생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뭐 김유신 시대 태어났으면 천하통일하고도 남았겠다 뭐 이런 허황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 당시에 내가 기관총 한 대만 있으면 뭐 전 세계를 휘잡았겠다. 어린애 생각은 그런 생각은 허황한 거지. 그런 시대는 아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지혜를 갖고 있었으나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정도밖에 문화생활을 못했고 그 정도의 문명생활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 게 사회과학에서까지 발견된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너무 그당 인류가 변했다라든가 흑백의 인종의 차별이 있다든가 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평등을 이야기하고 흑백의 관계를 없애고 가격을 없애고 인종차별을 없애자 하는 근본적 취지가 똑같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만약 다르다면 다르게 취급을 해야죠. 사람이 다르면 다르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능의 차이가 있다든 그러면 우리가 개를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종으로서 각 인종이라는 호미드라는 같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든 걸 놓고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같은 인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뭐 질문 있거나 한번